반갑습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가요? 그 내가 그래서 너희들보다 나이가 뭐 한두 살 많은데 내 인사만 그냥 너희 받고 그냥 그래 반갑다 그래 왔어? 마치 그런 거면 너무하지 않을까 너희들? 응? 그치? 그렇잖아. 응. 자 보죠. 일본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우리 이제 7주차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에 4번이죠. 4번. 예, 옳지 않은 것.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범위에 속한다라고 했네요. 이 새끼들 진짜 너희들 정답률이 62%면 이 새끼들만 진짜 지난주에 내가 이순환 수업 우리 SQL에서 수업할 때요. 이 전화기 확 찢어가지고 확 버렸어. 줘 다시. 이걸 왜 그랬냐면요. 주라 빨리. 내가 거짓말 치는 자나. 60이 맞잖아. 여기 60이 맞지? 그 뒤에는 45야. 내가 SQL에서 왜 그래 확 해가지고 그래 했냐면 차라리 내가 안 꼴낀데 내가 봐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들 틀리지 마라라고 쭉 했던 거거든요. 그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우리 공소기하 판결 사유, 제법 다중고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소기하 결정 사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치사 경범. 세상에 이런 것에 정답률이 40몇 %, 50몇 % 하면 내보고 죽으라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너희들은 오늘 그 4시간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뛰내리라라고 했습니다. 뛰내리라. 차라리 아니면 그냥 그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그냥 뛰라. 몸속에서 그 나약한 있던 그것들 있잖아요. 다음에 하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되겠지 뭐. 이런 것들 빼야 돼 몸속에서. 그래 내가 그때 가라 있습니다. 그 4시간 수업 듣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몸에서 안 빠지는데 뭐가 중요해? 그렇게 했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해설까지는 내가 할 때까지는 있다가 해설 끝나고 나면 가세요. 이거 틀린 사람들은요. 오늘 남아서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속에서 그 이상한 그 찌꺼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몸에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다 보면 이게 몸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네, 한 번에 빼내고 싶다 하면 뭐 창문 열고요. 6층이면 충분해요. 창문 열고 자유낙 하세요. 아니 하지 마라 여러분들 혹시나 하지 마라. 예, 그거는 내 농담이 농담. 근데 이 말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그거 그러면 정말 그 합격도 다음이다. 다음 정말 다음 맞아 여러분들. 정말 맞다고 다음 맞다고. 그 이걸 복습을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했겠지. 뭐 하루 지나서 치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필기노트도 있잖아. 필기노트에 국참에 대해서는 뭐 많이도 없잖아요. 밑에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O, 이렇게 X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쭉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새끼들 막 정말 어려운지 네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너가 아버지 어머니는 너를 낳아가지고 우주를 다 가진 거라 생각했을 거다. 맞잖아요. 그리고 다 어릴 때는 우리 새끼 정말 똑똑하다. 영재인가 봐. 다들 나도 그런 착각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 착각이 하나씩 깨지고 있지만 아니 실제로 그게 다 명민해 여러분들. 명민해.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잘못된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다는 소리 찌끄리지 말란 말이지. 뭘 이게 다 했는데 안 해서 그렇죠. 안 들어서 그렇고.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있잖아요. 이것이 헌법 27조 기본권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했잖아요. 기본권 아니거든요. 법률상의 권리,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출 우리 문제 지문 있잖아요. 모든 지문을 다 알고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고 낯선 지문 있으면 바로 제끼고 여러분이 아는 지문에 승부를 거시면 돼요. 강의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도 풀 수 있다고요. 어떤 문제를 지문 4개를 구성할 때 꼭 모든 지문을 다 알면서 이렇게 풀 거란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출제자가. 조금 이거는 이렇게 이걸 묻고 싶은데 4개 지문을 구성해야 되니까 조금 그다음 좀 생소한 지문들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했다면 벌써 많이 나왔어야 됐고, 그죠?
그러면 강의 시간에 틀림없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했었어야 됐어요. 생소한 게 나오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오답은 그렇게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또 언제 또 다 해주냐면 우리 오늘부터 개강하는 저녁에 하는 저녁에 하는 강의 그때 또 다 봐줘요. 그러면 다 이제 익히 보는데 익히 그 부분보다는요 다른 어떤 지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지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저녁에는 충분히 여러분 판례 양도 다 넓혀드리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4번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증거사 증거결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자 기억번 옳은 거죠. 기억번 고의로 증거를 이렇게 신청했답니다. 고의로 일부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갖고 가! 갖고 가! 가카! 자 이거 틀린 친구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유 썰렁해 이 새끼들 뭐 썰렁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시키 막 맞출 생각이라 시키 막 갖고 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라니까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안 까먹는다니까 맞춘다니까요. 그게 뭐 유치한 작업이가 내가 이 이야기가 생각난다. 내가 그 고등학교 때요 생물을 공부하는데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호르몬들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게 바소프레신이 뭔지 아세요?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저항하는 거죠. 이뇨. 시올리자. 뇨가 쉽게 나오는 것을 저항하는 호르몬.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게 바소프레신이에요. 바소프레신. 내가 이걸 암기를 해야 됐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자습을 하는데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빡 치면서 일어나면서 바소프레신 때문이야! 내가 하면서 딱 갔거든. 그래 친구들이 나 떠났다고 내보고. 그런데 이제 시를 보면서 이 바소프레신 이것만 제대로 분비됐어도 내가 자습을 하는 긴데 하면서 내가 시를 하고 다시 와서 앉았단 말이야. 지금까지도요 까먹질 않아요. 지금 뭐 있어 얼마나 많이 지났어. 안 까먹어요. 바소프레신 안 까먹어요. 액포 안 까먹냐. 액포 쓰레기통이라고 딱 한 번만 생각했더니 안 까먹더라니까요. 우리 집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없나요? 온 방에 살 쓰레기통이야. 나무에도 쓰레기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도. 그죠? 나무도 이제 그 생명체니까요. 자라잖아요. 생명체잖아요. 나무도 묵는 게 있으면 배출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똥꼬를 봤습니까? 저녁에 이따 헤어져 찍 누나 나무에 똥꼬 없잖아요. 나무는 이제 액포라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액포를 이렇게 쭉 밀어 올려가지고 우리 잎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지금 가을에 파란 게 없어지고 그 알룩달룩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액포의 쓰레기들이 이제 그 나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설하느냐? 나무를 톡 끊어내면 이게 배설이죠. 이렇게 해서 배설을 해요. 자 어떤 친구 아닌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쉽게 암기하려고 그렇게 상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단풍을 보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나무에 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 멀리 산까지. 심지어 그 똥을 남자친구 여자친구 머리에 확 뿌리면서요. 나무에 똥을 뿌리면서 또 나무 똥에 뒹굴 하면서 뭐 자기야 뭐 날 좀 봐라 하고 이 뭐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제가 무식한 척 또 나무에 똥을 내 혼자 신났네 지금. 나무에 똥을 태우면서 똥 냄새 좋아. 어떤 친구는요 나무에 똥을 갖다 코팅까지 해가지고 책상에 꼽아내. 그만할게. 그 이제 여러분들 그 각하다 그랬는데 좀 쉽게 좀 즐겁게 공부해 보세요. 좀 머릿속에 쉽게 남길 수 있는 방법들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하 할 수 있다. 맞죠? 증거사는 원칙적으로 비원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해야 한다. 틀리죠,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전에는 2007년에 법 개정 전만 해도 이게 옳은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2007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신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 했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증거조사 먼저 그 다음 피고인신문.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D급번 증거서류 조사 방법은 낭독이다. 그렇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열람의 방법도 가능하다. 자, 리얼번에 재판장은 반드시 검사변론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을 해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아니죠. 재판장은 신문 개입권과 신문 변경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B업번에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변론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지시를 끝난 뒤에 실시한다. 그렇죠. 우리 모두 절차의 순서는 간단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모두 절차 뭔데요? 진인, 검피, 제조. 이 죄가 뭔데요?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의 입정 계획 진술이죠. 이거 끝난 뒤에 사실심 절차 맨 처음이 뭔데요? 증거조사 아닙니까? 3번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요 시기들 막 80일 뭐 좋다. 고맙다. 근데 이것도 개수를 물어봤으면 좀 틀렸겠죠. 근데 이게 기억미연 이렇게 지금은 나와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자,
자, 횡령행위 이거는 범죄 사실인가 엄격한 증명이고요. 특신 상태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외국법 엄격한 증명이죠. 그다음 범죄 구성에 관한 외국법이니까 범죄 구성이 엄격한 증명. 그에 관련된 외국법 예, 엄격한 증명이죠. 몰수증은요. 다수는 형벌권의 범위, 형벌권의 양이니까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이라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이요. 자, 미연번에 자,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제를 수탁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목적과 용도는요, 이 범죄에 관한 것이죠. 범죄에 관한 것에 따라서 이게 엄격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네요. 자, 3번이죠. 위더마크 나왔습니다. 위더마크는 뭔데, 여러분들? 음주운전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과학적 공식이요. 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공식 엄격한 증명이고 범죄가 엄격한 증명이니까 그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공식도 엄격한 증명.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 또한 엄격한 증명이죠. 아주 나중에는요. 나중에 이런 논리를 풀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예. 위더마크 나오면 위험. 저를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거. 위험, 엄격한 증명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세요. 몰수는요, 몰자, 이렇게 몰자. 그 다음에 고소는요, 고자. 자, 임의성은요, 임자. 그죠? 진정성립은요, 진짜. 특신상태는요, 신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신상이 심심이야, 심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팍팍팍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왜 고자가 됐어요? 탕감자 먹으세요. 이제 탕감자. 탄핵 증거, 탄핵하는 또는 감사하는 보도 사실, 자유로운 증명. 탕감자, 자유로운 증명이요. 자, 5번에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자, 5번은 4번이죠. 주반 재판의 허가 없이를 할 수 있으나 제주부터 틀리죠. 언제부터 재판의 허가 필요해요? 재반대 신문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암기를 해보면 좋아요. 제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자 하니까 재판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사항 신문 좀 하게 허가 좀 해주세요, 재판장님. 복습할 때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해쳐보세요. 제발 새로운 사항 신문 좀 하게 재판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큰 소리 한번 해봐봐. 아버지 형님 와서 걱정하겠지. 왜 하면 이거 암기하려고요. 하면 그 다음날 어머니 아침 밥상 달라집니다. 아버지 씨 가가지고 야 이거 용돈을 쓰라, 뭐 맛있는 사 먹어라 한단 말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야 이제 정말 공부에 재미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는가 보다. 일석이조예요. 일석삼조네요. 한번 해보라고요. 제발 이 재반대 신문요. 이걸 제주 이렇게 바꾸거든요. 제발. 그다음 새로운 사항 신문을 하고자 하니까 누구 허가? 재판장님 허가해 주세요. 재판장 허가. 그 다음 6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이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증거서를 조사하는 때는 신청일을 낭독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를 조사하는 때는 소진 재판일을 낭독해야 하며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는 없다. 없지 않죠. 있죠. 이게 딱 한 글자 잘못됐네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맞아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를 물어보는지를 알고 들어가서 그 점검하셔야 돼요. 자, 있죠. 법원 사무관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출제가 되는 형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원칙이 법원 사무관이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원칙이 법원 사무관이 아니고요. 원칙은 신청인 또는 직권의 경우에는 소진 또는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법원 사무관 등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거 여러분들 문제를 앞으로 이제 많이 푸실 거거든요.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 항상 다가올 때는 문제로 우리가 딱 돌변해요. 처음에는 이론서 가다가 이제 문제로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돌변할 때는 문제에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나와 있고 이 답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지문을 가지고요. 이 지문이 다른 어떤 문제의 형태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오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출제가 되는 지문만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세 문제, 네 문제를 풀어나간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그 지문에 이거는 이렇게 오답이 걸린다, 저렇게 오답이 걸린다는 걸 하면서 다시 지문을 가지고 정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제 그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7번이요. 위법 수입 증거배 접칙 틀린 것이 뭐냐. 7번. 여러분 우리 나체 사진을 찍었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유죄 인정에 증가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출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형량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교 형량. 우리 간통이 있었을 때 물론 그 판례였긴 한데요. 지금도 이 판례를 그대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건 비교 형량, 증거제출 허용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여러분 대화 당사자의 비밀 녹음은 위수성이야, 아니야? 전화 통화나 대화 당사자 일방의 비밀 녹음은 위수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 이전에는 우리 판례가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했고 비진술 증거, 증거물 있죠, 칼 같은 거, 이것은 형질 형상 불변론에 입각해서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는 위수성 배제 법칙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7년에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 명문화돼요. 거기에는 진술 비진술 가리지 않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부정하거든요. 그래 2007년 11월에 전원합의 재판기를 통해서 판례 입장도 바꿨다고 했죠. 지금은 판례도 비진술 증거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수성 배제 법칙을 인정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번이요. 여러분 자 우리 독수독과 이론 기억나시죠? 독을 뿌려서 이 독이 나무에 가득 들어가 있으면 이 나무도 못 먹고요. 이 나무에 열린 열매도 못 먹죠.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반 1차 증거 나무도 증거로 못하고요. 2차 증거 열매도 증거로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독이 열매에 닿지 않았다면 인과관계와 단절 희석됐다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그 이야기죠. 일단 원칙은요. 2차 증거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배제되죠. 그 다음에 8번에 증거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이 가장 극진하지 않은 건 2번이에요. 여러분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게 뭔데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뭐라고 해요? 증거 조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을 때 법원이 해줄게 안 해줘 이거는 할 거야 이거는 조사 안 할 거야 이게 이제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법원이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증거로서 채택하는 결정 그 다음 기각하는 결정. 자 이런 증거 결정 있잖아요. 이 증거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재량이라는 거. 그래서 법원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이 혹 불공평한 재판에 우리가 있는 것이냐 그래 깊이 사유가 되느냐 아니죠. 안 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요. 딱 이제 한 뒤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증거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입니까? 아니면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입니까? 두 개예요. 이의신청 사유가 한 개예요.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입니다.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두 개인 것은 뭐였죠?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않냐을 이유로.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누구를 외쳐 불러야 돼? 조상님 도와주세요. 조상 아닙니까? 조상. 뭔데요?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요. 이게 법령 위반과 상당하지 않냐면로 조상. 증거 조사가 상당하지 않냐면 이유. 됐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않냐는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틀리죠? 언제 이의 신청 가능해요? 법령 위반. 법령 위반. 됐죠. 그 다음 9번에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요. 3번이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그 피해자 신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 있잖아요. 이게 소송법에 있거든요. 피해자 등이 신청을 하면 신문을 할 수 있다예요. 아니면 신문하여야 한다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니까 그것을 구체한 절차를 규정한 소송법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신문할 수 있다 또는 신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렇게 출제를 한다니까요. 그럼 틀리죠. 왜? 이거는 딱 기본권이다. 딱 이거 생각하세요.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래서 그에 관한 절차가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이것은 이제 방금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은 올해 또 어떻게 나왔냐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은 헌법과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맞아 틀려? 틀리죠. 헌법상 기본권이라니까요. 그에 따른 절차가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10번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이요. 자백의 미승 유무는 엄격한 증명. 틀리죠. 임자죠. 임자.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 자 이런 문제를 풀면서 흡족하게 야 이거 자유로운 증명 맞아 임자지 하면서 씩 쪼개는 거 정말 좋은데요. 다른 걸 보면서 만약에 씩 쪼개고 있다면 그 웃음이 조금만 지나면 눈물로 변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였지 하면서 맞췄어 하면서 씩 쪼개고 있다면 조만간에 경찰학교에 가 있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르게 먹고 있는 친구들은 고쳐 먹으세요. 자,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런 정신교육이 훨씬 중요해.
정신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경찰 애들만큼 어찌 보면 잘 받아들이는 애들도 없는 것 같아. 머리가 조금 돌아간다 싶으면 어중간하게 돌아가는 애들, 머리 굴린대. 자기 생각 막 들어가고. 근데 너희들 참 좋아하는 이유가 공무원 선생님들도 여러분 다 좋아해요. 경찰 학생들 정말 좋다고. 왜 좋으냐? 단순해요. 단순해. 내 무식이란 말 안 했습니다. 단순하다. 해! 하면 합니다. 까! 하면 깐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뭐 전혀 때가 묻어 있지도 않고요. 막 너무 깨끗해. 하락하면 그냥 해. 그러니까 8개월 빵빵빵빵 합격이네. 하락하면 또 예쁘고.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막 잔머리를 막 굴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이제 상품의 인간이에요. 왜 너희들 그 이상한 눈빛을 내려보노? 아이가? 맞아요. 이러면 자부심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봤네.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아니죠. 임자죠. 자유로운 증명이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거. 자, 기억번 여러분, 우리 국민참여재판 이런 걸 우리 판례 강좌에서 판례의 양을 넓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일 때는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의사를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 이걸 관가하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재판을 재판을 진행해버렸어요. 그래 1심 재판 끝나고 2심 올라갔거든. 이때 1심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잖아요. 이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되냐면 2심에서 자 피고인에게 야 피고인아 네가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 1심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이거 니 한번 들어봤나? 들어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으로 나와 재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원래 네가 그 대상 사건이었거든. 그래요? 원래 법원에서 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었어. 그렇구나. 안 하던데요? 그래.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지금. 잘못됐다고. 그럼 그 국참 정확히 뭔데요? 이런 거야. 그렇구나. 자, 지금 내가 국참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줬지? 예, 이제 국참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걸 네가 다시 돌아가서 1심에서 국참을 받을 수 있거든? 네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숙고할 시간을 줄 테니까 충분히 숙고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답해주라. 자 이제 한참 시간 줬어요. 자 이제 한번 말해봐라. 어떤 너 다시 돌아가서 국참 받을래? 아니요. 내가 한번 정말 숙고해봤는데 그냥 이 1심의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위법의 어떤 문제에 삼지 더 이상 않을게요. 문제 삼지 않을게요. 됐습니다. 그냥 2심 재판 진행합시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제 2심 재판 진행한다. 네가 문제 삼지 않겠다 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자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국참에 대한 충분한 안내해주고 그 다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하자가 치유돼요. 됐죠? 그럼 이제 2심 재판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치유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니언번에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 진행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틀리죠? 왜 틀려요? 우리 절차법은 항상 절차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차법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또 저런 사정, 또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진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딱 인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사정, 또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면 나중에 저런 사정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일단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돌아오지 않고. 물론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예외는 있기는 하죠. 원칙은 계속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 이건 틀리죠, 그죠? 진행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려요. 계속 진행이 원칙이에요. D가 리얼은 맞죠. 12번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2번이죠. 1번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틀리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자, 3번에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세기 여부 등을 통제해야 하나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 등 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재판여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2개 기억나십니까?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제대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했죠. 알아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알아야죠. 내가 이렇게 어설픈 연기도 했잖아요. 내가 피해자야. 범죄 피해자. 피해자는 재판대에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네. 진술이 되겠다. 이 사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 법원이나 똑똑똑 가서 우리 집 가까이 있는 법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건 대구지방법원이구나. 가가지고 똑똑똑. 나 피해자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피해자라고요. 내 재판대에 진술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어떤 사건인데요? 뭐 이런 사건이요. 이런 사건 법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다른 법원에 가볼까? 저 포항에 가서 똑똑똑 내 피해자한테 재판대에 진술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돼요? 전국 법원 다 돌았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재판자 진술권이랑 기본권이 있거든. 그럼 이걸 제대로 충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줘야죠. 기소가 됐다면 언제 어느 법정에 재판이 열리는지 알려줘야죠. 그 이야기고 앞부분은요. 그 다음 이제 좋다 기소가 됐고 대구지방법원에 기소가 됐고 언제 재판이 열린다는 건지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요.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시부릴 수 없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내가 이런 말을 시부려야 되겠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알아야지 이러면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아요? 소송 서류를 보면 알죠. 그래서 소송 서류에 대한 열람 등 사건을 피해자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장은요.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이것도 하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일단 피해자한테도 재판자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이 인정된다는 것.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런데 맨 밑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공판 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돼요. 2007년에 들어온 것이죠. 13번에 간이공판 절차.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합의에 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서 간이공판 개시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 아시죠? 다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간이공판이 도입된 게 1973년이에요. 그때는 1심 사건 중에 단독만요. 합의부는 중범죄니까 이것까지 간단한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1995년에 1심 사건 중에서 합의부 사건 있잖아요. 이게 탐이 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학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입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판례 학자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고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되고 있죠. 1심 사건이기만 하면 단독이든 중범죄인 합의부든 간에 자백을 하면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니언번의 간이공판 절차 결정 요건으로 자백이라는 것은 공사실 기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조각 사유만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했죠. 자 한번 복수 한번 해볼게요.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 이 손 안에 있죠. 뭔데요? 피고인이 공판기일, 공판정, 법관에게 하나의 범죄 전부를 인정해야 되고 조각 사유 정하면 안 되죠. 이게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이잖아요. 그 다음 이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백이 있는데 그죠? 뭔데요? 자백 배제 법칙 또는 자백 보강 법칙 할 때 자백인데요. 불문이죠. 그리고 조각 사유 정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은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한 자백이니까요. 자 조각 사유만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러면 술 나왔네요. 술. 이러면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나중에 어떤 범죄를 범하고, 근데 술에 만취된 상태로 범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공적이 된 사실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근데요, 나는 그 당시 술에 만취되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요. 술책을 부리고 있다. 뭐, 책임 조각을 주장한단 말이죠. 범죄를 부인하거나. 여러분 갑자기 형법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형법은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한 거. 범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책임 조각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피고인이 주장한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 조각사유 정하면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이공판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책임 조각사유를 주장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여러분 우리 간이공판은요. 간이공판은 자백을 했을 때 1심 공판 절차에서 자백을 했을 때 간이공판 넘어간다 했는데 간이공판은 통사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지는 점은요? 뭐라고요? 달라지는 점은요?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 제자 맞아요.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맞고 통사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지는 점은 삭삭. 그랬더니 쌤 삭삭이 뭔데요?
그냥 내가 한번 추임새를 넣어봤습니다. 그냥. 근데 이거. 자, 여기다 이제 법정을 딱 그리면 되고요. 법정을 그리면 되고요. 자, 증거가 우리는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증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 개의 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관문이 없어지고요. 들어온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이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간이공판의 특징입니다. 이제 간이공판은요, 증거 능력, 우리 증거법은 이렇게 5개의 관문 공부하는 거잖아요. 5개의 관문, 그렇죠? 증거 능력의 세 관문. 여러분,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 경찰 공무원 자격,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증거도, 증거로서의 자격,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그중에 3차 관문이 없어져요. 3차 관문이 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 전문 증거. 전문 증거 증거로 못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 증거 증거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들어온 증거 조사할 때 상당한 방법으로,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증명력이잖아요. 증명력. 네, 증거를 조사해서 그에 대한 가치, 증명하는 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 자백이란 증거만은 자유롭게 판단해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져도 보강 증거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이 두 개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거잖아요. 네, 간이 공판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통상의 공판들 자꾸 달라져요.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리죠.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 자백의 법칙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미연발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전에 대해서 자백하여 가리공판 절차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자,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백을 했지만요, 변호인이 전문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 사용에 동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증거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진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면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백을 하면요,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여러분 자백을 하면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거든요. 전문증거 들어와요. 그런데 자백을 했지만요, 이의를 제기하면요, 전문증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전문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법칙 적용됩니다. 전문증거 못 들어온다는 게 전문법칙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정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2번입니다. 만 16세의 정인의 경우에 선사하게 하지 않고 정인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16세 우리 선서무능력자,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되죠. 선서무능력자는요, 16세입니까? 16세 미만입니까? 16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16세는 선서능력자예요. 선서하게 하고 신문해야 되죠. 넘어갈게요. 자, 15번 간이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간이공판 절차는 단독 사건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틀리죠. 합의 관할 사건도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95년에 법이 개정됐다 했잖아요. 됐죠? 95년 법 개정 전만 해도 이건 옳은 지문이었어요. 근데 95년의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95년 법 개정을 통해서 합의 심판 사건도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까요. 16번에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 변호인 선임 수는 3인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다. 어때요? 3인을 넘어설 수는 없다. 틀리죠. 변호인 선임 수는 제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지연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둔 게 이들을 대표하는 대표 변호인. 이들이 몇 명이에요? 3인. 그래서 오답을 3으로. 됐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옳은 거잖아요. 7번에 공장 변경에 관한 문제네요. 17번 볼까? 17번의 정답률이 56이에요. 시기들, 아이 잘한다. 아이 알싸. 너무 잘하네 너희들. 다음 달도 보고 또 내년에도 보고 계속 보자. 계속 보자. 한 뭐 7, 8년 보자. 시기들 뭐 잘한다. 자, 횡령 배임 횡령 어때? 횡령 배임 횡령. 제 이름이 달라졌지? 제 이름이 달라지면 원래는 공장 변경 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제 이름이 달라져도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 것들 또는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우리 했는데, 자, 이거 횡령과 배임은 암기를 해야 되는 세 개 중에 들어가지. 횡령과 배임, 배임과 횡령은 이거는 우리 다수 학자들은 제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범행 방법이 다르니까 공장 변경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는 사실은 동일하고 횡령으로 볼 건지 배임으로 볼 건지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서, 법률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해요. 이건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 다음 명예훼손 모욕. 이거는 제 이름이 다르지? 제 이름이 다르지? 암기할 필요 없는 거야. 제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해야 돼. 그 밑에, 자, 제 이름이 다른데요. 우리 제 이름이 다른데 지금 달라진 제 이름이 하살표 뒤에 있는 것이 하살표 앞에 들어가 있으면 필요해 필요 없어?
이런 거죠. AB제로 기소화됐거든. AB제로. 근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A제 또는 B제만 인정돼. A제 또는 B제만 인정돼. 그러면 공장변경이 필요 있니 필요 없니? 이게 뭔데 이게? 축소된 사실이제.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그치? 이렇게 AB제인데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AB제로 기소하면 A 안 했다, B 안 했다. 그래서 AB제 안 했다 이렇게 방어하겠지? 그치? 그런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A제만 한 게 인정되면 이미 A제 안 했다 방 끝났지? 그리고 축소된 사실이니까 공장변경 필요 없다. 특수 강도가 강간까지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어. 이렇게 기소화됐거든. 특수 강도, 강간 미수. 근데 뭐만 인정돼? 특수 강도. 들어가 있니 없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 특수 강도, 특수 공갈. 특수란 글자는 같지만 강도 공갈이 다르지? 다르니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잖아. 특수 절도 작물은만 달라졌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잖아. 이 뭘 암기를 하며 어떤 강사는 다 두 문자 따서 암기시킨대. 뭘 두 문자를 두 문자를 그냥 아니 글자는 한글은 읽을 수 있잖아. 한글 읽을 수 있잖아. 뭐가 어렵냐? 그 다음에 강간치사죄, 강간미수. 이거 봐라. 글자 다르지? 제 이름 다르지? 근데 다른 제 이름이 처음에 기소했던 거 안에 들어가 있니 없니? 있잖아요. 자, 강간치사. 강간을 통해서 사람까지 죽였다는 기제. 그런데 뭔데? 그 안에 강간 들어가 있지? 강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노? 강간미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 그래 축소에 또 축소를 거듭했지?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이거는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세 개 중에 한 개제. 원래 강간치상은요 강제로 만지고 간음하고 상처거든. 근데 강제추행치상은요 강제로 만지고 상처제. 그러면 강제로 만지고 상처가 강제로 만지고 간음 상처 안에 들어가 있지. 축소 사실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 지금 이 판례에서는 또 필요하다라고 했거든. 예비적 제명 상의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무조건 필요한 판례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좋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예비적 제명 상의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판례를 물어봤는지 알기는 어려워. 근데 시험에는 공장 변경이 필요한 판례만 물어봤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세 개 암기. 이거 말고 또 한 개 내가 암기를 하라고 했던 게 뭐지? 폭행치상, 폭행치상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폭행만 있는데요. 폭행치상 제로 기소했는데 폭행만 있는다고. 그럼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필요 없다라고 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근데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학자들의 비판을 엄청나게 받는 판례예요. 예, 암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우리 공장 변경에서 암기하라고 한 것은 세 개. 그 세 개만 하면 돼. 나머지는 글자 달라졌지? 필요해. 근데 달라진 글자가 달라진 제 이름이 처음에 기소했던 제 이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 다음 또 시인주장 인정했다는 말 나오면 필요해 필요 없어? 달라진 내용을 시인주장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면 필요 없잖아. 다 까먹었니? 자, 공판준비 절차에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그 전부 다 옳아요. 그 다음에 19번에 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2번 이제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구류 있는가 없는가를 반사적으로 봤다. 실제 시험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구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옳고 구류가 들어가 있으면 틀려.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어디에서 멈추노? 5만원. 5만원 아래에 돈은 뭔데? 과료제. 이때 출석을 요하지 않아요. 구류는 출석을 요한다니까. 또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자. 20만원 이하의 우리 적결 같은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에 과료의 경우는 출석을 요할까 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는 당연히 출석을 요하지 않겠지? 여기도 구류가 들어가면 틀려. 구류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거든. 가두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류의 경우는 출석을 다 요한단 말이죠. 피고인 출석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구류의 경우에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해. 그치? 어떤 거? 구류의 경우에도 우리 정식 기소를 했을 때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이야.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그리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그때는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하지. 단 이렇게 허가 있어도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우리 볼록이 보면 앞과 뒤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엉덩이 똥 나와 있고 엉덩이 오리웅둥이에요. 전에 이 오리웅둥이에다가 남자는 장지갑이야. 아 정말? 이 오리웅둥이에다 장지갑을 꼽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나? 지금도 그래? 지금 못 봤나? 지금은 이제 바꿨구나. 이전에 남자는 장지갑이라면서 장지갑을 이게 오리궁둥이에 꼽아당기니까요. 떠. 그 내가 제발 그 촌티난다 좀 하지 마라.
네, 그렇지. 이제 안 하구나. 우리 볼록이 아까 뒤에 나왔는데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렇게 허가를 해도 맨 앞에 인정신문하는 기일과 마지막 선고기일은 출석을 요하죠. 그 사이에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우리 적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적결의 경우에도 구류 자유형 있죠. 이것도 불출석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요. 허가해주면 그때는 적결의 경우에도 구류 놓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0번인가요? 무죄총 원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틀린 건 없어요. 다 옳은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0시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